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대응하기가 쉽다. 미리 속마음을 꿰뚫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 한비는 군주가 자신을 지키려면 속마음을 감춰야 한다고 말했다. 속마음을 감추고 있어야 신하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비의 주장에 의하면 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면 군주의 속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군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래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숨기면 신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군주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어떤 장단에 춤을 줘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신하는 군주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본심을 드러낼 것이다. 또 군주가 교묘함도 버리고 지혜도 버린다면 신하는 군주의 의향을 알 길이 없어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한비는 신하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 인간미가 전혀 없고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일리가 있다. 군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는 속마음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억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다스려야 한다. 한비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에서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한다. 속마음을 완전히 보여주면 낭패를 당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신하도 자신의 속마음을 빨리 드러내면 낭패를 당하고 만다. 계륵의 율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중 땅을 놓고 유비와 다투던 조조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부하가 찾아와 아무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다. 마침 닭고기를 먹고 있던 조조는 그저 계륵이라고 알려주기만 했다. 부하는 돌아가 아무가 계륵이라고 했는데 양수는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철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닭의 갈비는 먹음직한 살은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것이다. 그러나 무리해서 뜯을 것까지는 없다. 주군께서는 곧 철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양수는 눈앞에 놓인 땅을 놓고 조조가 하는 생각을 정확히 꿰뚫고 얘기한 것이다. 양수의 예측대로 조조는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큰 화를 몰고 왔다. 조조는 양수가 군기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형했기 때문이다. 양수는 경거망동했다. 차분히 조조의 명령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군주의 미움을 사고 말았다. 군주보다 앞서 행동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며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군주와 신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너무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면 이용당하거나 낭패를 보기 쉽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만큼 지켜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면 자신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다고 꼭꼭 닫아두기만 하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계를 맺고 유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설프게 관계를 맺어 오히려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다스리며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원만한 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입이 가벼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난 마른 새가 듣고 밥 마른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비밀은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또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다. 말이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라는 의미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 지금 나누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천리까지 순식간에 퍼진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비도 군주라면 평소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군주가 말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비밀이 누설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비는 군주가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신하라고 해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신하가 간언한 것을 군주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퍼뜨린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지혜로운 신하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만다. 양육강식의 춘추 전국시대의 신하들은 서로 모함과 비난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군주가 신하의 말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벌리기만 하면 지혜로운 신하는 설 땅이 없다. 호시탐탐 노리는 신하들의 표적이 되어 결국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삼소란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정치 원칙을 말한다. 그 첫째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군주를 찾아올 신하는 없을 것이다. 모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눈치만 볼 것이 뻔하다. 그렇게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자기 몸만 사리면 결국에는 군주도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된 것을 오죽 말하고 싶었으면 동굴로 가서 소리쳤겠는가.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을 한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니까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건 우리 둘이 무덤까지 갖고 갈 비밀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못한다. 사람이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상대의 비밀은 감싸주고 장점은 칭찬해줘야 한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공공연하게 떠들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상대는 그 비밀 때문에 원치 않는 손해를 보게 되고 관계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비겁하게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상대의 비밀을 지켜줄 때 신뢰가 쌓이고 돈독한 관계가 유지된다. 나쁜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1000년을 이어온 로마의 역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로마가 세워졌다면 1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로마가 망한 것도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다. 망할 징조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처방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기에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비는 신하가 군주를 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쌓이고 쌓여 마침내 나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비는 천상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군주가 알고도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란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된 것임에도 군주가 그 싹을 미리 제거하지 않았기에 화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악한 싹은 자라기 전에 미리 잘라버리고 징조가 보이면 재빠르게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야 군주가 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충고했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자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신하가 간언함에 따라 여공군주는 6명 중 3명을 죽인다. 하지만 남은 3명은 차마 죽이지 못했다. 바로 인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3명을 제거하지 못한 화는 3개월 만에 칼끝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비극으로 돌아온다. 이 메시지는 오나라왕 함려와 오저서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온다. 오나라왕 함려가 초나라를 쳤다. 3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오저서는 초나라 군서들을 살려두려 하지 않았다. 함려는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해 오저서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오저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면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한두 번 졌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기세를 몰아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비로소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저서는 적군이 다시 일어나 반격하지 못하도록 화근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려의 아들 부차는 월왕쿠천을 잡았지만 살려주고 만다. 오저서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천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놓아주었다. 그로 인해 부차는 구천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복수의 싹을 미리 제거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종기가 있다면 골수까지 도려내 화근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종기를 제거할 때 지독한 통증은 참아야 한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문제의 화근을 도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은 골수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할 때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그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고서 라도 간사 한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한비는 역설했다. 우리 삶에서도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인정상 봐주거나 별것 아니겠지라고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된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일 수 있다. 종기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종기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살 속에서 서서히 진행된 결과다. 이미 살 속에서 나쁜 균들이 자라났다는 증거다. 이런 문제들을 관과했기에 비로소 삶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삶의 방해 요소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싹이 보이면 그때 바로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습관과 습성으로 만들어진 것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독한 고통과 좌절, 어려움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의 성장과 변화는 꾀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대래 삶의 발목을 잡고 삶을 실패로 이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게으름, 스마트폰 중독, 게임, 나태한 생각, 목표 없는 삶, 도박, 술 등 사람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성장과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질을 중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거치장에 신경 쓰면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용성이나 내면의 성숙, 내재적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간의 뿌리가 흔들려 시간이 흐르면 지탱하기 힘들어진다. 한비도 거칠의 위험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망진이란 나라가 망할 징조를 뜻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며 사는 것이 망할 징조라고 한다. 능력도 안 되는데 신하가 큰 집을 짓고 전시 효과만을 노리고 어찌래 신경 쓰다 보면 나라의 큰 인간이 흔들린다. 그런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된다. 한비는 본질이 아름다우면 꾸미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미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찌래 신경 쓰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꾸미는데 신경을 쓴다. 만약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꾸미기에 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둑질하는 자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자랑한다. 개 가죽옷은 도둑이 담을 넘을 때 개가 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옷이었다. 그런데 아이는 가죽옷에 꼬리가 달려 있다고 그것을 자랑한다. 발목이 잘린 죄수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덧바지를 입었다. 겨울에 덧바지를 입는 것은 보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잠을 잘 때도 잘 벗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 발을 보지 못하고 옷만을 자랑한 것이다. 두 아이 모두 속사정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한비는 이야기를 통해 군주와 신하가 그럴듯하게 보이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어칠에 몰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을 꾸미는 것으로 보완하려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럴듯하면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헛에 빠져 있는 사람도 거칠에 몰두한다. 형편도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거치장에 신경 쓰는 꼴이다. 카드 빚을 내 명품을 산다든지 형편에 맞지 않은 아파트 평수를 장만하려 하는 것도 이런 허영심의 발로다. 겉으로 보이는 명품과 아파트 평수가 자신을 대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옛날 허례허식으로 살았던
양반들의 삶이 현대에도 재현되고 있다. 이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비의 말대로 무릎 군자는 내면을 취한다고 했다. 내면의 성숙과 성장,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내면의 가치를 두고 풍성함을 느끼면 더 이상 거칠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장자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의 일화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크다. 장자는 책을 읽고 느낀 성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그러자 삽시간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장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자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말했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으니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지요.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나는 거칠에 얽매이고 싶지 않네.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 학식이지 내 옷차림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장자는 거치장보다 내면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러니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상관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명품백이 없어도 메이커옷이 아니더라도 경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그 사람은 명품으로 휘두르고 대저택에서 살지만 양심을 돈과 맞바꾼 사람들에 비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모두 양심과 돈, 권력을 맞바꾼 사람들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많다. 우리 사회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삶에 목매어 살게 되고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내면의 가치와 성숙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